최종 승인 받은 것도 오보고 양극재 공장이 아닌 것도 오보인데 그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 사과 안 한다고. 아니 한국 배터리의 그 미국 진출에 있어서의 또는 점유율 70% 80%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무슨 지장이 있냐고요. 한국 배터리의 대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대인 소장님 또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요즘 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좀 바빴는데 이제 좀 덜 바쁘리 합니다. 아니 계속 바쁘다가 진짜 지금 사람 넘어지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네. 정말 또 개인 채널에서도 네. 진짜 영상뿐만 아니라 글로서도 계속 이 또 배터리 관련된 인사이트 나눠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사실 감사를 넘어 감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동. 지금 뭐 수익 많이 나서 그렇죠. 뭐 또 수익이 안 나면 또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살면 살수록 그 세옹지마 고사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좋은 일들이 많을 때 또 언제든지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잘 버티면 또 좋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주식 투자 막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막 이럴 때는 오히려 그때 흥분하지 말아야 되고 거꾸로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막 떨어질 때 그걸 떨어진다고 막 낙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가 좋은 매수 기회구나, 좋은 기업을 잘 발굴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편안하게 가실 수 있거든요. 예. 시장은 세상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또 살다 보면 업앤다운이 생각보다 되게 심할 수 있어요. 출렁출렁하죠. 근데 자기가 평정심을 가지고 잘 대응하면 이게 시장이 출렁거려도 자기의 마음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그 말을 좋아하는 게 시장이 흔들리고 주가는 흔들려도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럼요. 네. 예. 그 주식 투자는 사실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멘탈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시장의 어떤 심리를 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는 뭐 심리가 시장을 움직인다 이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평정심을 잘 지켜가면서 자기의 원칙대로 투자할 수 있느냐, 자기의 올바른 접근법을 잘 관철시키면서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또 빚을 지지 않고 현금 위주로 그것도 여윳돈 위주로 이렇게 투자하고 그리고 이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투자한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야 멘탈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또 좋은 말씀 처음부터 감사드리고 소장님 근데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 최근에 또 뉴스나 이런 것들 보니까 중국 배터리가 미국 배터리에 공장을 짓는다. 이거 IRA에 대한 기존의 수혜를 받은 K 배터리가 또 위태로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요. 야, 한국의 진짜 정보가 정말 이 정보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너무 취약하다. 왜곡된 정보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흔들리고 특히 주식시장이 그런 정말 잘못된 정보에 쉽게 흔들리는 거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정보를 생산하고 좀 알리겠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게 제 평생의 이제 소명 중에 하나인 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고션이라는 중국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는 사실 고시안이라고 하는데 고시안이라는 업체의 지분도 들어가 있지만 폭스바겐 독일의 폭스바겐하고 뭐 중국 고시안 지분도 있고 한 그 고시안 하이테크 인코퍼레이션이라는 이제 그 미국에 이제 헤드쿼터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고시안 하이테크라고 이제 하고 그냥 뭐 지금 편의상 그냥 고시안이라고 합시다.
예. 그 업체가 이제 뭐 미국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양극재, 예. 그 공장 설립을 최종 승인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뭐 그 IRA 법안에 따르더라도 한국 배터리 업체가 이렇게 막 그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텔레그램 채널을 쓴 게 그게 언론 보도 같은 걸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뭐 그날 뭐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막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면서 2차전지 섹터 전체가 막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온 시점이 하필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이제 거의 종고점 돌파하기 직전 무렵이어서 그 돌파하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작살나는 그 목전에 이제 응급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오후 들어서 이제 공매도 물량이 엄청 쏟아졌죠. 예, 때는 이때다 하면서 막 이렇게 쏟아진 것처럼. 내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내막을 보면 하원 의원의 이제 뭐 어떤 논평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그 지역 언론들의 보도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살펴봤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거는 미국 정부 최종 승인하고 거리가 멀고요. 정확하게는 뭐냐 하면 고션이라는 회사가 이거 양극재도 아닙니다. 그날 양극재라고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타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션이 지금 구축하려는 캐파는 양극재, 음극재가 아니고요. 그냥 배터리예요. 근데 그걸 배터리라고 안 하고 양극재 최종 승인 이렇게 했는지도 저는 진짜 되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 네. 위주로만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오보란 말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분은 전혀 사과도 안 하죠. 명백한 자기의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인 받은 것도 오보고, 양극재 공장이 아닌 것도 오보인데, 그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 사과 안 한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 캐파 구축인데, 그 배터리 셀 캐파 구축을 위해서 공장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 공장을 지을 수 있냐라고, 그 미국의 그 외국인 투자 승인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줄여서 RFIUS라는 이제 그 심사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승인을 뭐 받았다 뭐 이렇게 되면 그게 뭐 예를 들어 승인 절차로 간다고 하니까 크게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데 승인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게 뭐냐 하면 이 회사가 그냥 이른바 자가 발전을 한 거죠. 사실 이 회사가 이제 그 중국 지분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 증권상에 중국 공산당에 충성한다는 뭐 이렇게 맹세를 한 그런 규정이 있다. 이 논란 때문에 계속 이제 시비가 걸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자기네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냥 그게 우리 공장 지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이제 그 RFIUS라는 거기 기구에다가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답변이 그 심사위원회의 답변이 뭐냐면 이거 우리 소관 사항 아닌데? 그렇게 그냥 응답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야 이거 승인 받은 거다 이러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 버린 거죠. 뭐 애널리스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걸 언론들이 검증 없이 이제 받았으면서 이제 일파만파돼서 그 시장을 충격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런 넌센스 같은 상황이. 진짜 이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도 이게 너무 어지럽은 거죠. 그 코멘트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일부 정권사도 이게 자꾸 그걸 뭐 일부는 뭐 그걸 제대로 코멘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는 또 그 코멘트의 연장선상에서 자꾸 뭐 이야기하는 다른 동조하는 리포트도 나오고 하던데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거.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모 애널리스트가 또 그 사이에 이제 이런저런 뭐 블로거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검증해서 이제 또는 유튜브에서 뭐 반박하는 그런 이제 글을 올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계속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고션이라는 회사가 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미국 하원 의원, 미시간주의 하원 의원이 논평을 낸 거는 정치적 그 사람이 공화당이고 미시간주 주지사는 이제 민주당이고 바이든도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중국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때리는 식의 논평을 낸 거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아까 논평 냈다는 그 하원 의원하고 걔를 같이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 대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거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회사가 이렇게 미시간주에 들어오는 거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로컬 액티비스트라는 지역 활동가들이 예, 이게 또 나서서 이게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했고, 또 주민 소환 운동하고 그거 허가해줬다고 하는 그 보조금 허가해줬다고 하는 그런 이제 미시간주 공무원 예, 주민 소환 운동 벌이고 있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뭐 그냥 하원 의원이 한 사람의 이렇게 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뭐 저 정치 편향적인 논평을 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이 애널리스트야말로 그 미시간주의 그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어떤 거냐 하면, 약간 이야기를 돌아가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는 이제 이 고시안 하이테크라는 회사는 이제 중국 고시안의 이제 지분도 있지만 폭스바겐의 지분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어쨌건 헤드쿼터 자체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미시간주에 투자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상관없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면서 들어왔고, 미시간주는 자동차 산업이 예전에 발달해서 이른바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 근데 쇠락하면서 러스트 벨트로 이제 묶여 있는 회사고, 고용이 이제 그러면서 죽으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한 회사 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이런 기업 유치하는 게 되게 이제 배고픈 지역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미시간주 안에서도 소득이 제일 낮은 지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거죠, 처음에는. 글로벌 회사라고 하니까. 근데 뚜껑을 하긴 할수록 중국하고의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게 초기에는 어쨌거나 이제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안 돼서 그 미시간주 상원에서 이게 이제 보조금 지원안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것도 근데 가까스로 10대 9로. 근데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이제 거센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받지도 않았지만 이런 미시간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도 굉장히 앞으로 진통을 겪게 돼 있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오히려 가까운 거고요. 그만큼 이게 중국 지분이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회사조차도 예, 승인을 받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예, 이거야말로 오히려 중국이 이게 미국 시장에 침투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 한국 배터리가 언제 뭐 미국 시장 100% 먹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략 한 70%, 80% 뭐 이제 차지할 거라고 이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일본의 파나소닉도 들어올 거고, 또 유럽의 나중에 배터리 스타트업 일부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중국 뭐 이런 식으로 고시안 하이테크처럼 뭐 막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최종 승인을 받아서 일부 공급할 수 있죠. 근데 그 물량 합쳐봐야 몇 %가 되냐고요. 대세에 전혀 지장 없는 거거든요. 설사 그렇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고시안 하이테크가 요번에 그 최종 승인을 설사 받아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캐파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LG 엔솔이 그 미국에서 2025년까지 짓기로 한 그 캐파가 300기가 정도인데, 이 회사가 고시안 하이테크가 이게 공급할 수 있는 캐파는 대략 한 15기가? 아니, LG 엔솔 하나가 지금 하겠다는 게 300기가가 넘어가는데 2025년 기준으로. 이 회사가 최종 고시안 하이테크가 25년부터 공급해서 31년까지 완공을 다 해도 예, 최종 공급하는 게 15기가밖에 안 돼요. 아니, 한국 배터리의 그 미국 진출에 있어서의 또는 점유율 70% 80%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무슨 지장이 있냐고요. 설사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배터리도 아니고 양극재 업체들이 그렇게 주가가 막 폭락을 해서 예, 그때 팔았던 사람들 그 다음날 반등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뭐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게 판 사람들의 그 손해,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책임을? 그 애널리스트는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백배사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배터리의 대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중 패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감안한다면, 예,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세가 흔들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아니, 미국은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무슨 중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회수를 쓴다고 하면, 그걸 나중에 다시 지금 이런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해서라도 막을 거예요. 예. 미중 패권 경쟁 구도라는 걸 이해하시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소련도 무너뜨렸고, 일본이 그렇게 예, 경제적으로 침공하려고 하는 것도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맺어서 그거 다 무너뜨렸잖아요. 지금은 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연결된 2차 전지를 견제해야 된다는 게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무릎 꿇을 때까지는 미국은 끝까지 가요. 그걸 이해 못 하시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체적인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그 안에서 어떤 산업의 재편,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재편, 이런 구조를 함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를 하시면 예, 모 애널리스트처럼 저렇게 황당한 이야기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시장이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10년, 20년 진짜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이다. 그 흐름을 믿고 가시라. 이미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고요. 예.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가세요. 예.